26강에서는 촉진의 목적과 촉진 믹스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촉진, 프로모션, 커뮤니케이션이죠. 촉진은 잠재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 기업이 시장에 존재함을 인식시키는 것, 즉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상품과 기업에 대한 바람직한 정보를 제공해서 긍정적인 태도, 우호적인,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광범위한 수요 기반을 창출하기 위해서 특히 신제품의 경우는 1차 수요, 1차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쟁 제품이나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우리 회사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섯 번째, 제품의 이미지 가치를 창조해서 소비자가 인식하는 효용 가치를 높여 제품의 가격에 상응하는 또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끝으로 매출의 변화가 심한 경우 매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수기의 촉진을 강화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촉진의 수용 과정과 촉진 수단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수용 과정은 인지 단계, 지식 단계, 호감, 선호, 확신, 시험 구매, 수용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데 인지는 그 제품이 시장에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이죠. 브랜드에 대한 인식, 인지도를 높이고 또 그 브랜드에 대한 지식,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마케팅 믹스에 관한 정보, 지식을 얻게 되고 이런 지식을 통해서 호감, 라이킹이죠. 좋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음계는 선호인데 프레퍼런스. 프레퍼런스는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경쟁 브랜드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선호도라고 합니다. 이 선호가 생기면 구매에 대한 확신 단계로 들어가고 구매에 대한 확신이 형성돼야 시험 구매를 하게 됩니다. 트라이얼이죠. 한번 구매를 해보고 만족하게 되면 이제 acceptance, 즉 수용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를 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축약해서 아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attention, 주목을 하죠. 신제품에 대한 그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단계. interest는 흥미를 느끼는 단계. 그 다음에 desire, 원하는 단계. 액션, 구매를 하는 단계. 이렇게 네 단계를 축약해서 아이다로 축약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품 수용 과정에 따라서 촉진 수단의 비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신제품은 제품 수용 과정을 거쳐서 구매로 진전되게 되는데 이 구매로 진전되는 과정을 제품 수용 과정이라고 하고 제품 수용 과정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 구분해 볼 때 초기 단계에서는 광고와 홍보가 즉 인지와 지식 호감 단계에서는 광고와 홍보가 더 효과적이며 후기 단계 확신과 시험 구매 수용 단계에서는 인적 판매가 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는 광범위하게 알리는 광고나 홍보가 비중을 높이고 후기 단계 구매 확신과 시험 구매 단계에서는 인적 판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죠. 신제품 초기 단계는 광범위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어렵죠. 즉 알지 못하면 인지하지 못하면 지식이나 호감 단계로 진행될 수가 없겠죠. 또 지식이나 호감 단계로 진행되지 못하면 선호, 확신, 시험, 구매, 수용 단계로 또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에 광범위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지도와 지식,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촉진 믹스의 비중을 더 둬야 하겠습니다. 이런 인지, 지식, 호감 단계에서는 광범위한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와 홍보, 대중매체를 이용하죠. 주로 이용하고 이때 관심도, 즉 어텐션이나 인지, 지식을 호감 단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판매 촉진을 광고와 함께 병행하게 되면 보다 더 강력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확신과 시험 구매 단계에서는 판매인이 직접 가서 만나서 소비자를 대면해서 구매를 설득하는 것이 확신을 주고 시험 구매를 하게 되는
데 영향력을 더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광고 홍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후기에는 인적 판매, 세일즈맨, 판매원이 나가서 직접 구매를 설득하는 또 판매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제품 수용 과정에 따라 촉진 수단별 효과 비중을 살펴보면요. 신제품 수용 과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 단계, 지식 단계, 호감, 선호, 확신, 시험구매, 수용 단계. 이 시험구매, 수용 단계를 우리 구매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다 모델에서는 이 어텐션, 주목 단계, 어텐션, 인트레스트, 관심 단계, 디자이어, 원하는 단계, 액션, 구매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신제품 수용 과정에 따라서 초기에는 광고 홍보 비중이 크죠. 이렇게 크게 하는 이유는 인지와 지식, 호감 이 단계에서는 주목과 관심 단계에서는 광고와 홍보의 영향력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하고요. 후기 단계, 즉 구매 단계, 확신과 구매 단계에서 인적 판매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후기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인적 판매 비중을 넓히게 되는 것이고 판매 촉진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장기간 많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초기 단계, 즉 인지, 지식, 호감 단계에서도 판매 촉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게 되면 보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 실제 구매 단계에서도 판매 촉진을 함께 병행하게 되면 선택과 확신, 구매를 더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문제인식 단계, 정보 수집 단계, 대안평가 단계, 선택 및 확신 단계, 구매 단계는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죠.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문제인식과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광고 홍보가 보다 더 효과적이며 선택과 확신, 구매 단계에서는 인적 판매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촉진 믹스의 결정이라는 것은 촉진 믹스 즉 광고, 홍보, 판매 촉진, 인적 매체 이 네 가지 촉진 믹스의 비중을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촉진 믹스죠. 믹스는 혼합한다는 뜻이죠. 서로 조정 통합해서 그 비중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촉진 수단을 이용하고 또 어떤 촉진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가 또는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촉진 전략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촉진 전략에 따라서 촉진 믹스의 비중이 달라지게 되겠죠. 촉진 전략에는 푸시 전략과 풀 전략이 있습니다. 푸시 전략은 인적 판매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 중간상에 대해서 즉 도소매상에 대해서 판매 촉진을 하는 것이죠. 즉 생산자가 도매상, 소매상에게 제품을, 상품을 푸시하는 이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상과 중간상에 대한 판매 촉진을 강화하고 또 실제로 중간상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세일즈맨, 인적 판매, 판매원이 나가서 주로 이 활동을 하게 되죠. 따라서 메이커가 중간상에 대해서 상품을 밀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상에 대해서 촉진하고 중간상은 다시 소비자에게 제품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판매 촉진을 통해서 소비자 판매 촉진을 통해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이런 강화하는 촉진 전략인데 이 푸시 전략에서는 주로 촉진 믹스 중에서 인적 판매와 중간상에 대한 판매 촉진 또 중간상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 촉진을 하게 되는 이런 비중을 더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풀 전략은 최종 소비자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판매 촉진을 하는 것이죠. 최종 소비자에 대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또 판매 촉진을 하게 되면 소비자 수요가 형성이 되고 또 소비자가 중간상에게 제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주문을 하게 되죠. 그럼 중간상은 다시 생산자, 메이커에게 제품을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이걸 풀 전략이라고 합니다. 즉 푸시 전략은 생산자로부터 중간상 소비자 방향으로 촉진을 하는 반면에 풀 전략은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촉진을 해서 소비자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광고나 홍보 또는 소비자 판매 촉진을 통해서 하게 되고 생산자가 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소비자에게 직접. 그럼 소비자는 소매상 또 소매상은 도매상에게 판매를 요구하는 이런 방식, 즉 이것을 풀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 풀 전략에서 그럼 비중을 많이 두게 되는 것은 대소비자 판매 촉진과 광고 홍보, 소비자에 대한 광고 홍보가 강화된다는 것이 풀 전략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촉진 전략은 크게 푸시 전략과 풀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푸시 전략은 생산자가 중간상, 도매상에게 푸시, 촉진을 하고요. 다시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푸시, 촉진을 하고요. 또 중간상,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푸시라는 이런 밀어내기 방식의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 전략에서는 주로 중간상에 대한 판매 촉진, 소매상이 소비자에 대한 판매 촉진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요. 풀 전략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로 촉진을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소매상에게 제품 구매를 요구하고, 다시 소매상은 도매상에게 제품 구매를 요구하는, 또 도매상은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이런 방식의 촉진 전략을 풀 전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풀 전략에서 주로 비중을 두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광고와 소비자에 대한 판매 촉진, 즉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와 판매 촉진을 한다는 점이 푸시 전략과 차이가 있죠. 푸시 전략은 밀어내기식 방식으로서 중간상에 대해서 판매 촉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촉진 믹스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그 제품이 산업재냐 또는 소비재냐, 또 제품 수명주기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촉진 믹스의 비중이 달라지겠죠. 산업재에서는 표적 고객의 숫자가 작고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일회 거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세일즈맨, 판매원이 직접 나가서 촉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또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적 판매, 즉 세일즈맨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죠. 소비자에는 제품이 중에서 제품이 복잡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적 판매가 필요하겠지만, 표준화된 제품, 단순하고 표준화된 제품, 일상용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광고로 홍보로 충분하겠죠. 제품 수명주기의 도입기에서는 인지도 확산, 신제품의 시험 구매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도 확산을 위한 광고와 또 신제품의 시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판매 촉진, 샘플, 또 프리미엄, 경품, 컨테스트 이런 걸 통해서 촉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성의 도입기에는 광고 판매 촉진이 효과적이고요. 성숙기에 가서는 광고를 인지도가 이미 높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하지 않겠죠. 또 경쟁사 고객을 우리 회사 고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판매 촉진을 또 비중을 높이기도 합니다. 성숙기에는 인지도와 선호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광고를 하더라도 3기 정도, 리마인드 시키는 정도의 광고만 하게 되겠죠. 오래된 잘 알려진 브랜드의 경우에는 특별히 광고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쇠퇴기에 대해서는 판매 촉진, 즉 재고 처리를 위한 판매 촉진, 단기적인 어떤 목적, 즉 재고 처리를 위한 세일즈 프로모션, 판매 촉진을 하고요. 나머지 촉진, 광고라든지 인적 판매라든지 홍보들은 줄이게 되죠. 기업의 예산이 적은 경우에는 광고 면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 즉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 측정이 가능한 바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판매 촉진, 즉 세일즈 프로모션, 경품이라든지 컨테스트라든지 또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고 그 반응에 따라서 비용이 지불되는 그런 판매 촉진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광고비는 많은 광고비를 지불하더라도 그 광고 효과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광고비와 그 매출 효과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대중매체를 위한 광고에는 사실 많은 부담을 안게 되죠. 기업 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역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를 많이 하게 되겠지만 판매 촉진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대중매체를 위한 광고와 판매 촉진을 동시에 실시하죠. 그래서 광고에 보면 그 특별 할인 세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판매 촉진 행사를 같이 광고함으로써 즉각적인 반응, 판매 효과를 얻어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 예산이 많아야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홍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체 비용이 들지 않는 홍보는 사실 그 예산 규모나
또 그런 특별한 것을 가리지 않고 홍보는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촉진 또는 광고 예산 편성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는 매출액 비율법, 단위당 정액법, 경쟁 대응법, 가용 제한법, 목표 과업법이 있습니다. 매출액 비율법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촉진비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그 비율이 작아도 촉진비가 많은 비용이 책정되겠죠. 근데 매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비율이 높아야 일정 수준의 촉진비가 책정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매출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촉진비로 책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업계나 산업이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제약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촉진 비율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와 같은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낮게는 0.2% 이 정도에서 많게는 50%, 6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매출액 대비 굉장히 높은 비율의 촉진비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 50%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비율은 그 매출액 규모와 또 그 산업에서 일상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있을 때 보통 그 비율을 매출액에 곱해서 촉진비로 책정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단위당 정액법은 제품 한 개당 단위당 가격의 단위당 가격을 고려해서 그 중에서 얼마를 촉진비로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자동차나 아파트와 같이 제품 한 개당 가격이 비싼 경우에 그 한 개당 촉진비를 책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한 대당 50만원, 100만원 또는 아파트 한 채당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그 단위당 촉진비를 정하고 그 촉진비를 정한 합하게 되면 촉진 예산이 결정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당 100만원의 촉진비를 책정했을 때 100대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1억이 되겠죠. 그래서 제품 단위당 촉진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의 가격이 비쌀 때 책정하는 방법이다. 경쟁 대응법은 경쟁업체의 촉진비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이때 경쟁업체가 엄청나게 우리 회사에 비해서 규모가 클 때는 사실 경쟁 대응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경쟁업체가 서로 대등하기나 매출액이나 어떤 규모 등이 거의 좀 어느 정도 대등한 경쟁력이 대등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쟁 차이가 너무 나는 경우에 사실 경쟁업체의 촉진비를 고려해서 결정하기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가용자원법은 자금의 여유를 고려해서 일정액을 촉진비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이익이 많이 났을 경우 그 이익 중에 일정액을 내년도 촉진비로 광고비로 배정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가용자원법의 문제는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촉진비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을 때는 사실 책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전년도에 매출 또는 사업 성과가 좋지 않아서 이익이 내지 못했고 또 몇 년 계속해서 그렇게 부진했을 때 이런 매출액이나 어떤 사업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촉진비를 써야 되는데 가용 자원이 없다 보니까 또 촉진비를 사용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매출액이나 사업 성과를 이렇게 부추길 수 없는, 올릴 수 없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자원법은 어떤 자유금의 여유가 있는 그 전년도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잉여 자금이 많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목표과업법은 어떤 촉진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는 인지도가 될 수도 있고 매출액이 될 수도 있고 시장 점유율이 될 수도 있겠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예산으로 책정하는 방법인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업을 정하고 그 과업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했을 때 과연 그 목표가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목표를 달성해서 어떤 과업을, 즉 예를 들어 인지도를 70% 달성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광고를 몇 시대에 몇 회
신문 광고를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과업이 나오겠죠. 이런 과업을 수행하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을 이제 합해서 촉진비로 책정하는 방법인데, 과연 그 목표를 이러한 과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예를 들어 10%를 올리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매체에 어느 정도의 그 촉진비를 사용해야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떤 광고 모델, 촉진 그 성과 모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델이 경험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뭐 목표를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목표와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업을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5가지 방법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촉진 예산 편성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